서울 서부지법 폭력 집단 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23일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고경환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하며 한국교회 연합과 정체성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서울연탄은행이 설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건물 일부 공간을 시에 제공하고 지역 상생과 저출산 대응에 동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2025 신년 인사회를 열고 새로운 사역 비전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집단 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23일 진행됐습니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전 목사의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이튿날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차원에서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은 한기총의 기도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작은 교회들을 돕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대표회장으로 고경환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고경환 신임 대표회장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총회 총회장으로 순복음 원당교회를 약 25년간 이끌었습니다. 280여 명의 한기총 총대들은 단독 후보로 나선 고 목사를 대표회장직에 박수로 추대했습니다. 고경환 신임 대표회장은 한기총을 기도로 세웠던 선배 목회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기총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총의 뿌리는 기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며 세운 기관이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최초의 연합기관이 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한기총이 그 뿌리를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고 목사는 기관 운영과 관련해 이단 문제 등에는 한기총 정관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연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고 목사는 특히 한기총의 보수 기독교 역할과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총은 한국 사회가 박수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회의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렇게 고심하려고 합니다. 정서영 직전 대표회장은 2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개신교계의 목소리가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기총이 국가 현안에 맞서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바른 것은 아니다. 지금 같은 이런 대한민국의 그 위기 상황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대표회장을 선출한 한기총은 앞으로 작은 교회들을 돕고 연합하여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교계의 나눔과 섬김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연탄은행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나눴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과 푹 우려낸 설렁탕을 담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육전까지 부치며 정성 어린 밥상을 준비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가보훈부, 서울연탄은행, 용산고등학교가 함께 준비한 설맞이 모두의 보훈밥상. 국가보훈부와 서울지방보훈청, 용산구 보훈단체연합회와 용산구 6.25 참전유공자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는 거는 국가유공자분들 덕분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독립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셨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자기 목숨 다 던지면서 전쟁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랐습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연탄은행이 전국 지부에 있고 전 세계에 있다니까 더 해주세요. 이날 함께 식사한 국가유공자는 30여 명. 거동이 불편해 모이지 못한 14가정에는 용산고 학생들이 도시락을 배달하며 감사함을 함께 전했습니다. 유공자들은 오랜만에 만난 전우들과 반갑게 마주하는 한편 국가가 자신들을 잊지 않았음에 기쁘다고 말합니다. 신원, 푸켓 그쪽에서 활동했어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그다음에 상위 군경회, 월남전 참전자회, 고위부처의 전우회, 그리고 네 군데. 말단에 저희들까지 일일이 챙겨주시는 이 보훈 청장님 및 그 직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월남도 갔다 오고 또 유교 전방에서도 근무하고 유교 참선 그 어르신들이 여기 있거든요. 참 동료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저보다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여서 밥 먹고 이렇게 해주는 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생필품이 담긴 구피풀 희망상자도 전달됐습니다. 이 같은 설맞이 보훈밥상 나눔 활동은 서울과 인천, 부산과 서산 등 10개 지역 연탄은행에서 이뤄졌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또 함께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받으신 어르신들도 내가 더 건강하게 지내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긍정의 에너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운동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탄은행은 이번 설에 전국 400여 명의 어르신을 섬깁니다. 23일 노원구 백사마을에 이어 설 당일에는 원주에서 30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잔치를 엽니다.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교계는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사랑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저출산 해결은 현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를 위한 대대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기도를 넘어 대응에 동참하는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한 키즈 카페. 아이들이 트램펄린에서 뛰거나 미끄럼틀을 타며 놀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일반 키즈 카페처럼 보이는 이곳은 강서구 대평교회에 개소한 서울형 키즈 카페입니다. 대평교회가 10년간 무상으로 강서구에 장소를 제공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보육시설을 개소했습니다. 이곳에선 잠시 아이를 맡아 보육도 할 수 있기에 23일부터 정식 개소하지만 벌써부터 예약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곳 대평교회에 개소한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 4동점은 트램펄린과 조합 놀이시설 등 총 7가지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체 최대 3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매 운영 시간별로 청소와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평교회 2층은 기존의 어린이집으로 활용했던 공간입니다. 활용도가 낮아져 유휴 공간이 되자 교회는 당회의 협의 끝에 시에 60여 평의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공간을 내줬습니다. 그 학부모들 또 자모님들 교회 방문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교회가 끼친다고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력해서 이번에 키즈 카페를 하게 된 겁니다. 대평교회의 장소 제공은 저출산 등 고민을 안고 있는 사회 속에서 교회의 모범적인 역할을 제시합니다. 대부분 주일에만 활용되는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는 겁니다. 대평교회는 이 과정에서 단순 전도의 목적을 넘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교회의 헌신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돌봄 시설 예산 확보에 굉장히 그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나서 주셔가지고 공간을 제공한다면 저희 강서구의 돌봄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한편 지난 14일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종교시설 내 돌봄시설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교회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 과정이 사라진 건데 덕분에 교회는 장소 제공만으로 보육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를 향한 교회의 참여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저출산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위해 교회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선시와운동협의회 2025 신년 인사회에서 전북 지역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여해 새로운 사역 비전을 논의했습니다. 전주 양정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설교에 나선 한국성시와운동협의회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간교한 뱀의 역사를 이기고 엘리야처럼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사역협력 제안 논의에서는 기도운동과 출산장려운동, 창조 질서를 해치는 악법에 대한 대응과 협력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성시와운동협의회는 앞으로도 기도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연합과 협력을 이끌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총연합과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한국교회 조건과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까지 기독교인 수는 3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중 대도시 기독교인 수는 2025년 362만 명에서 25년간 3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어촌 기독교인 수는 2025년 56만 명에서 10년 후인 2035년에는 59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2050년에는 48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가 소명중앙교회에서 제29대 총동문회장 취임 예배와 신년 할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예회장인 피종진 목사는 이날 내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연합신대원 총동문회의 발전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제29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김대성 목사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포고령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보고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고 말했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고 해 이건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확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23일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174일 만에 방통위원장 직무에 복귀해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을 낸 재판관과 반대한 재판관이 동수인 4명이어서 피청구인이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들의 파면 인용 의견도 향후 방통위 운영을 논할 때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부가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 때 우려되는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무안 국제공항을 비롯해 활주로 근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된 전국 7개 공항에 대해 우선 안전 개선에 나섭니다.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국내외 권고 기준보다 짧은 경우 이를 늘리거나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특수시설 도입을 검토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 회의인 쿼드 외교장관 회의 결과 종전에 빠짐없이 들어갔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문장으로 구성된 이번 성명은 과거 성명에 비해 내용 자체가 짧았고 중국이나 북한 등 특정한 나라에 대한 언급 자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해 상시적으로 써온 표현은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미국 내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한 현장 단속과 추방이 임박했다는 예고가 나오면서 한인사회 일각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주 한인단체인 민권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공약 탓에 추방을 걱정하는 서류 미비자 교민은 물론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신분 변경 과정에 있는 분 등이 다양한 개인 사례를 갖고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약 1,000명이 사망했다고 영국 공영 BBC 방송이 복수의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등을 모두 합친 병력 손실 규모는 4,0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북한군 전체 파병 병력의 40%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가자지구 휴전을 맞아 아동권리단체가 현지 아동과 그 가족의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은 영양실조 위기에 처한 아동과 임산부에게 식량과 물 등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추위가 최소 2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한용품도 지급합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아동 1만 7천여 명에게 가족 재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소 3만 5천 가구에 현금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역에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올라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보통의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동풍이 불어와 먼지는 대부분 흩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13도, 대구 12도, 제주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판사실을 습격한 40대 남성 이모 씨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지며 교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비상식을 거치며 사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서도 대립과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이 가운데 한국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되묻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